안녕하세요. 부모의 사랑을 반쪽만 받고 자랐던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걸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친모에게도, 계모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남편을 만나 서로의 아픔을 잘 보듬어 주며 살고 있는데요. 제발 자식 마음에 고의로 상처를 주는 부모들은 이제라도 자신을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제 친모의 얼굴도 모릅니다. 결혼식 사진에 있던 친모의 얼굴이 제가 본 전부였죠. 저희 아빤 뱃일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한번 바다에 나가면 며칠 혹은 한두 달씩 항해를 하고 오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 친모는 아빠가 없는 틈을 이용해 집에 남자를 불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갓난쟁이인 제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아빤 제게 쉬쉬하셨는데 언젠가 집에 놀러왔던 고모들끼리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어버려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지가 잘못했으면 싹싹 용서 빌기라도 하던가? 나쁜 여편네. 어떻게 걸리자마자 아직 두 돌도 안 된 애를 두고 집을 나가버릴 수가 있어? 아주 천벌 받을 거야, 그 여자.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져. 할머니는 원래 큰아빠와 함께 사셨는데요. 아빠가 엄마 이혼한 후 한동안 저희 집에 와 계셨다고 해요. 아빤 일을 해야 했기에 절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셨어요. 저를 걱정한 할머니는 아빠에게 어떻게든 새로운 혼처를 알아봐 주려고 노력하셨죠. 아빤 그런 할머니의 소개로 사별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던 계모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전 5살 때 계모와 두 의붓오빠 가족이 되었습니다. 종선아, 여기 이분이 이제부터 네 새엄마야. 그러니까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지내야 한다. 네가 엄마 말씀 잘 듣고 얌전하게 커야 네 아빠가 덜 힘든 거야. 알겠지? 계모에게 절 부탁하고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는 몇 달 안 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절 부탁받았던 계모는 처음엔 제게 잘해줬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생긴 엄마라는 존재가 너무 좋아서 엄마 엄마 하면서 계모를 따랐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계모는 아빠가 계시지 않을 때만 제게 냉랭하게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저 배고파요. 저도 오빠들이랑 같이 빵 먹을래요. 넌 어린 게 벌써부터 뱃속에 거지가 들었니? 뭐 내가 그렇게 식탐이 많아. 이건 네 오빠들 주려고 사온 거야. 네 건 없어. 넌 이따 저녁 먹어. 저도 먹으면 안 돼요? 저도 빵 좋아하는데. 남자애들은 잘 먹어야 쑥쑥 크는 거지만 넌 여자애잖니. 여자애가 살찌면 얼마나 보기 안 좋은 줄 알아? 엄마가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말 잘 들으라고 할머니도 그러셨지? 꼭 아빠가 안 계실 때만 계모는 저를 오빠들과 다르게 대하더군요. 먹는 걸로도 사람 서럽게 하고 오빠들간 하하호호 웃고 떠들며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표정을 싹 굳히더라고요. 왜 불러? 너 식탁 행주로 다 닦았어? 행주도 잘 빨았고? 네, 다 했어요. 어디 잘했나 확인해 볼 거야? 세상에, 이게 뭐야? 주방에 다 물바다잖아. 너 지금 내가 이런 거 시켰다고 시위하는 거니? 네? 그게 아니고요. 싱크대까지 손이 잘 안 닿아서 행주 빨다가 그만 물이 많이 튀었어요. 죄송해요. 그럼 그 물도 다 닦았어야지. 아니면 의자 밟고 올라가서 하든가. 난 너 위해서 이렇게 집안일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시집가서 현모양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알았어? 그리고 아빠 며칠씩 배 타느라 힘드신 거 알지? 괜히 집에서 있던 일 미주알 고주알 아빠한테 떠들면 아빠만 더 피곤하게 하는 일이야. 명심해. 계모는 제가 7살쯤 됐을 때부터 집안일까지 하나둘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오빠들은
과자 부스러기 다 흘려가면서 간식 먹고 노는 동안 저는 그 과자 부스러기들을 쓸어 담고 마룻바닥을 닦곤 했죠. 너무 서럽고 오빠들이 부러웠는데요. 어릴 때만 해도 전 계모의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여자애들은 이렇게 크는 거고 계모가 절 위해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제게 잘해줄래야 잘해줄 수가 없다던 계모의 말에 전 스스로 제가 계속 못난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모는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제게 했던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건 9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봤더니 제 친구들도 여자인데 저와 다르게 저희 오빠들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아빠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모습이 너무 달랐던 계모의 모습에도 이지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도 전 바로 아빠에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계모의 말을 잘 들어야 아빠가 덜 힘들다던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아빠를 너무 좋아했던 전 아빠가 힘든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서름이 쌓이고 쌓이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하루는 아빠에게 울먹이며 말을 했죠. 아빠, 일 안 나가고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어?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해야 종선이 맛있는 거 사주지. 왜? 그게 아빠 없을 때마다 엄마가 자꾸 저 일 시키고 먹을 것도 잘 안 줘요. 오빠들도 맨날 저 부려먹고요. 아빤 크게 놀라며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날 아빤 계모와 정말 크게 언쟁을 벌이셨어요. 당신, 나 없을 때 종선이 서럽게 만들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종선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거짓말 하지 마. 애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일 안 나가면 안 되냐는 말까지 하겠어? 내가 당신만 믿고 밖에 나가는 건데, 어떻게 우리 애를 홀대할 수가 있어? 난 민호, 민석이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억울해서 진짜. 그래, 뭐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애들한테 좀 더 친절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나 종선이한테 진짜 잘했어요. 애가 아직 어려서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나 본데 진짜 남의 애 키우기 힘든 거예요. 잘해줘도 욕을 먹는 거 보니까. 계모는 그때 아빠에게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하도 계모가 당당하자 아빤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제게 몇 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자 아빠 나의 계모에게서 경제권까지 빼앗아 버렸죠. 내가 힘들게 벤 일하면서 당신 호의호식하게 해줘. 민호, 민석이 공부도 다 시켜줘. 부족함 하나 없이 잘해줬잖아. 근데 당신은 내 딸을 자꾸 홀대해? 그럼 나도 당신한테 마음 곱게 못 써. 하지만 아빠가 그러실수록 계모는 제게 더 못되게 굴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아빠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면서요. 나쁜 거. 네가 나 아니었으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얻어먹을 수나 있었을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감히 지 애비한테 다 일러? 넌 네 아빠가 이 집 대장인 것 같지? 아니야. 집에 며칠 있지도 못하는 네 아빠 말고 내가 이 집 살림 다 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찬밥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참 서러운 나날이었어요. 아빤 계모와 사이가 점차 멀어졌음에도 선뜻 이혼은 하지 못하셨는데 그걸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죠. 아빤 집에 계실 때마다 계모 몰래 제게 용돈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종선아. 그래도 네 엄마라도 있어야 누가 네 밥이라도 챙겨주지 않겠니? 그리고 솔직히 아빤 이혼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한 못난 인간이라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두렵기도 하구나.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라. 그래도 절대 기죽지 말고 이걸로 사 먹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 네 엄마가 뭘 시키든 하지도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학원은 이 아빠가 다 보내줄 테니까. 사랑한다 우리 딸. 부모도 사람인데
나름의 사정이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전 아빠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게다가 계모와 다투느라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것 같은 아빠에게 계모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점차 하지 않게 됐죠. 제가 힘든 거야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텐데 괜히 긁어부스럼까지 만들어 아빠를 더 힘들게 하기 싫더라고요. 뭐? 애 대학을 보내지 말자고? 당신 정신 나갔어? 애 셋 중에 둘이나 대학 갔으면 됐지. 뭐하러 여자일 대학까지 보내요? 어차피 나중에 시집가서 애 낳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이만큼 공부했으면 된 거지. 그거 다 돈 낭비라니까요. 차라리 지금부터 돈 벌고 시집갈 준비시키는 게 종선을 위하는 길이에요. 난 종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이게 무슨 종선을 위한 일이야? 안 되겠어. 내가 아무리 사람들 손가락질 두려워도 내 딸을 위해서 당신을 버려야 되겠어. 심술보도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 종선이한테 들어가는 돈 아끼면 그 돈이 당신이랑 당신 자식들 앞으로 돌아갈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난 이제부터 당신 애들 아빠 노릇도 안 할 거고 당신 남편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아니 여보, 내가 일하는 당신 대신 종선이도 다 키워주고 살림도 다 했는데 애가 다 크니까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요? 난 절대 못 나가요. 힘으로 끌어내기 전에 순순히 나가. 당신이 날 위해 희생했다는 듯이 말하는데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산 여편 애가 어디서 그런 양심 없는 말을 해? 나가. 당장 나가. 아빤 결국 제가 20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계모는 제 대학 등록금이 아까워서 저를 대학에 보내지도 말자는 망언을 했다가 아빠에게 쫓겨난 거죠. 그렇게 두 오빠 계모와의 인연이 끊기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계모는 집을 나갈 때 저를 향해 쌍욕을 퍼부었는데요. 그때 전 참지 않고 그대로 맞받아 쳐줬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부녀 같으니라고. 이 천벌받을 인간들. 천벌은 아줌마가 받겠죠. 어린 날 자라는 애는 못 살게 굴고 아빠에 대한 눈꽃만큼의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어디 지들밖에 모르는 오빠들한테 효도 잘 받으면서 잘 살아보세요. 그 뒤로 그 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진 소식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으니 어디서 대충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까 하고 짐작할 뿐이었죠. 아빤 이혼 전에도 후에도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요. 어떻게든 돈을 벌며 딸인 절 책임지려고 애를 쓰셨던 아빠를 전 다 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 힘든 나날이 있었을지언정 중요한 건 절 위한 아빠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제가 살던 고향에선 제 전공을 살릴 일을 찾기가 힘들어 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 시절 남편에게 시댁 사정을 들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동질감을 많이 느꼈었죠. 남편도 저와 자라온 환경이 좀 다르듯 비슷했더라고요. 나도 어머니한테 형하고 많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자랐어. 그럼 오빠네 어머니도 친어머니가 아니셔? 아니, 친어머니 맞아.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 연상이신데 초혼이었던 아버지와 다르게 어머니는 아버지랑 재혼을 하신 거야. 형을 데리고. 그러니까 형은 내 이부 형제인 거지. 어머닌 형 친아버지랑은 형이 돌 지나기 전에 이혼하셨대.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집에 새 여자를 버젓이 들였다고 하더라고. 정말? 근데 친엄마인데도 오빠를 오빠 형이랑 다르게 대했다고? 형이 불쌍하단 이유였어. 날 못살게 굴거나 하진 않으셨는데 나는 찬밥 취급하면서 형만 챙기곤 하셨지. 난 늘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고 형이 남기지 않는 한 고기 반찬도 먼저 욕심을 잘 못 냈었어.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 대학 등록금은 다 내줬으면서 난 내가 스스로 벌어서 다니게 하셨고 딱 첫 등록금만 내주고 말이야. 오빠네 아버진 뭐 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떻게든 뒤에서 날 챙겨주러 가긴 하셨는데 선천적으로 기가 굉장히 약한 분이야. 그래서 어머니 말엔 꼼짝을 못 하셔. 어머니가 나이도 연상인데다 아버지보다 키도 덩치도 크시고 심지어 두 분이 작년에 폐업하기 전까진 같이 식당하면서 돈을 버셨어서 가장으로서의 위험도 찾지 못하셨어. 그래도 날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어 했던 아버지 덕분에 내가 그래도 덜 서럽게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우린 그렇게 전 계모에게 남편은 친어머니에게 차별을 당하며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다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린 제 나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내가 못나서 우리 종선이가 가슴에 서름이 참 많네. 그러니까 자네가 부디 우리 딸 마음 좀 많이 보듬어주며 살아주게 부탁하네. 제가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도 좋은 사이가 꼭 되어드릴게요. 남편은 결혼 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힘이 될 때까지 뱃일을 멈추지 않았던 저희 아빠를 존경해 주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저희 아빠의 책임감을 본받고 싶다면서요. 아빠는 늘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죠. 같은 남자라 말이 더 잘 통했던 건지 나중엔 저보다 남편 오기만을 더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선 심호하던 식당을 접은 뒤 제가 결혼할 당시엔 작은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시모는 건물 청소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결혼할 당시 시모는 제게 그런 자신들의 직업을 들먹이며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경비원이랑 청소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대출받아서 자기들 힘으로 시작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행여나 손 벌릴 생각은 하지도 말고. 어머니, 안 그래도 저희 힘으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괜히 사람 기분 나빠지는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기분 나빠?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네가 기분이 나쁜 건 괜히 찔려서 그런 거 아니냐? 딱 보니 그런 거 같은데 어디서 엄마 말에 토를 달아? 나중에 남편은 제게 자긴 괜찮지만 시모가 제 기분까지 나쁘게 만든 게 싫어 말대꾸를 한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서운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시모는 시숙이 결혼할 땐 돈을 끌어모아서 무려 3억을 지원해줬다고 들었거든요. 시숙과 형님은 그런 시모 덕에 대출을 끼긴 했지만 서울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나중에 시아버진 우리를 따로 불러 500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힘이 없어서 이것밖에 도움을 주지 못하겠구나. 이거 내가 가진 비상금인데 이걸로 좋은 가구라도 하나 맞추렴. 미안하다, 건아야. 시아버진 그렇게 저희가 결혼할 때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이었기에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친정아빠는 저희에게 도움을 더 주고 싶어 하셨는데요. 혼자 계신 아빠의 노후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저와 남편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빠의 고집으로 1,000만 원을 지원받긴 했지만요. 그렇게 우린 양가 아버지의 약간의 도움과 대출을 껴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저희 둘 다 다행히 알뜰한 편이었기에 그동안 둘이 모아둔 돈에 대출을 좀 끼니 서울에 3억 5천 정도 되는 구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죠. 알뜰살뜰 살면 대출금도 금방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힘내자. 우린 그 집에서 희망을 꿈꾸며 신혼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아들도 둘 낳으며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친정에 자주 내려가 아빠도 뵈면서요.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만큼은 도무지 기분이 좋아지기가 힘들었죠. 아니, 이봐요. 지금 시식하는 만두를 몇 개를 집어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먹어봐야 내가 제품을 팔죠. 뭐 이런 아줌마가 다 있어.
내가 이거 샀잖아. 팔아준 사람한테 이 정도 서비스도 못해? 에휴, 안 사. 나 안 사. 어머님, 만두를 거의 10개는 다 드셔놓고 이걸 안 사신다뇨. 저 죄송합니다. 이거 살 거예요. 예. 넌 며느리란 애가 내 편을 들어야지. 그걸 왜 사? 시애미가 우스워? 사지 마. 고개 갈길 우습게 하는 여편네한테 왜 잘해줘? 빨리 와. 시모는 자신의 덩치와 커다란 목소리만 믿고 어딜 가나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사람이었거든요. 기가 약하신 시아버지가 왜 눌려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초반에 시모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마트나 시장에서 시모가 언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고 기겁을 했었죠. 심지어 시모는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며 시댁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게도 악을 쓰더라고요. 시모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멋대로 휘두르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런 분이 며느리라고 뭐 제대로 대우를 해줬겠어요? 시모는 제 앞에서 이런 말까지 당당하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시집살이라는 말이 생겼겠니? 마땅히 세상에 존재해도 되는 말이니까 생겼겠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 교육을 단단히 시켜주는 게 시부모된 도리 아니겠어? 와, 정말 시모 같은 사람은 처음 봤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시댁에 가면 청소부터 하라며 밀대를 던져주던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시모에게 화를 냈어요.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은 절 백년 손님 대접해 주시는데 왜 어머님 저희 집사람을 식물처럼 부리려고 드세요? 해도 제가 해요. 여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들놈 키워놔봐야 아무 소용없지. 시킬 일이 그것만 있을까 봐? 집사람한테 뭘 시키든 제가 다 할 거니까 제발 저희 집사람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어머니한테 서름 당하면서 산 건 저 하나로 충분해요. 남편도 시모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를 뵈러 우린 시댁에 한 번씩 갔던 겁니다. 그래도 가면 음식 같은 거야 저도 기꺼이 했었는데 시모는 절대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늘 일하는 사람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셋이었어요. 그런 시모가 유일하게 약해지던 사람이 바로 시숙이었습니다. 시모는 시숙의 말이라면 꼼짝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TV만 보던 시숙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냉큼 물을 떠다 주고 입이 심심하다고 하면 바로 슈퍼라도 나가 주전부리를 사오더라고요. 아니면 저에게 사오라고 명령을 하시던가요. 하지만 시모는 시숙이 아내인 형님만은 싫어했어요. 너 집에서 우리 정훈이 밥은 제대로 챙겨주냐? 하긴 시댁에서도 엉덩이가 저렇게 무거운데 그럴 리가. 아휴, 우리 정훈이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지. 애들 아빤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그나저나 손주들 데리고 여기 와드리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당신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본세야? 당장 사과 안 드려? 내가 왜? 뭐 당신 우리 친정 가면 설거지라도 한번 하긴 하는 거야? 역지사지가 돼야지. 형님은 시숙과 어쩌다 결혼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형님은 정말 까칠하고 뾰족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도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시숙과도 목청 높여 툭하면 다투곤 했으니까요. 게으르고 이기적이기 짝이 없던 시숙이나 동서인 저까지 부려먹으려다 저하고도 대판 언쟁을 벌였던 형님이나 정말 독인 객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숙과 형님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했어요. 원인은 시숙의 바람 때문이었죠. 고얀 거. 애초에 지가 잘했으면 우리 정훈이가 한눈을 팔았겠어? 건방지게 어디서 위자료를 내놓으래? 예, 둘째 너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데 이건 다 큰애 잘못이라고. 시숙은 형님에게 양육권도 빼앗기고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재산도 많이 빼앗기며 이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 쪽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토해내야 했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처럼 이혼당한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리더라고요. 자식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면 마땅히 꾸짖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모는 시숙 편만 들더니 저에게까지 자꾸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모와 부딪히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던 전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으셨으면 이혼을 하고 만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솔직히 형님을 별로 안 좋아하긴 했지만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이건 아주버님 잘못이죠. 하다못해 법이 말해주잖아요. 바람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아주버님께 판결을 내주지 않았겠어요? 굳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야? 너 이 싹바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아니,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해도 사람을 못 살게 굴길래 하는 수 없이 대답을 했건만 시모는 제가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으니 길길이 날뛰더군요. 시숙도 상간녀도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봤었고요. 그럼 시숙이 상간녀와 행복하게 살았느냐? 절대 아니었어요. 시숙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상간녀에게 남은 돈마저 다 뜯긴 뒤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시숙은 가진 대부분을 잃고 결국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됐죠. 하지만 시모는 끝까지 시숙은 잘못한 게 없다고 믿더라고요. 늘 이런 못난 꼴을 보여서 미안하구나, 에미야. 그런 집안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은 남편 말곤 시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제외하면 우리도 시댁이 너무 싫어 웬만하면 그 집엔 신경 끊고 우리끼리만 잘 살려고 노력했죠. 저와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저희 아파트는 집값이 점점 상승세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집을 향해 누군가 군침을 흘리게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시숙 재혼한단다. 새 며느리감 집에 인사시킨다니까 니들도 와.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 뒤 시숙은 재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여자를 시댁에 데리고 왔었어요. 솔직히 그 여자의 외형을 봤을 때 저와 남편은 혀를 내둘렀죠. 와, 형 사람 보는 눈이 참. 저번 그 상간녀보다 저 여잔 한술 더 뜬다. 딱 달라붙는 짧은 치마에 새빨간 립스틱, 가슴걸이 훤히 파인 옷까지 예비 시댁에 인사로 온 여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얼굴은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은 편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도 자신의 옷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제 옷이 좀 야하죠? 저도 단정히 입을까 했는데 어차피 가족이 되면 제 옷 취향을 다들 알게 되실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 사이인데 그냥 제 편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 몸매가 너무 육감적이세요. 제가 코디 좀 해드리면 밖에 나가서 지금도 인기가 터지실 것 같은데 다음에 저랑 쇼핑 가실래요? 아버님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어머, 얘가 다 늙은 날 놀리네, 놀려. 시모는 그런 그 여자가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 그 여잔 집안의 실세가 누군지 확실히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당시 연세가 70대 중반을 향해 가던 시모에게 육감적이느니 인기가 많겠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말이죠. 시모는 전 형님과 다르게 자신에게 살가웠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형, 그 여자 무슨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닌 것 같아. 아까 형이랑 그 여자가 둘이 소곤대는 거 들었거든. 우리 나이트에서 만난 건 비밀이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여자가. 시숙은 그 여자를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했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그 여자 말은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으니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와 남편은 백수일 거라고 짐작했죠.
나중에 그 여자가 돌아간 후 시숙은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혜원이 진짜 좋아해요. 혜원이 제 인생 마지막 여자예요. 그러니까 전처 때처럼 시집살이 같은 거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럼 저 진짜 화낼 거예요. 어머, 아내가 걔한테 언제 시집살이 시켰니? 애가 워낙 못돼 처먹어서 싫어했던 거지. 아유, 안 시킨다. 안 시켜. 그리고 하나 더요. 혜원이가 못해도 남자 쪽에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와야 결혼할 수 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든 집 좀 마련해 주세요. 혜원이 예뻐서 노리는 남자들도 많을 텐데 제가 집도 못 해가면 절대 저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아파트? 아이, 그래.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면 내가 뭐든 해줘야지. 걱정 말거라. 시숙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 여자에게 집을 해오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쳐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뻔뻔하게도 시모에게 해달라고 당연한 듯 욕을 하더라고요. 전에 결혼할 때도 큰 돈을 받아갔으면서요. 시아버지는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셨죠. 그때만 해도 시숙이 한심하다고만 생각했지 저와 남편이 이 일에 관련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아주 황당한 말을 하지 않겠어요? 웬일로 제게 전화를 했나 싶어 전화를 받았던 전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니들 아파트값 니들이 살 때보다 2배로 올랐다며? 니 시애비가 말해주더라. 아, 네. 그럼 최소 3억은 그냥 거저 얻은 거 아니냐. 내가 네 시수가 아파트 하나 해주려고 요즘 경기도 쪽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었거든. 서울은 요즘에 너무 비싸서 엄들 못 내도 경기도는 그래도 비벼볼만 하더라. 그런데요?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나랑 네 시애비가 지금 당장 5억이 어디 있겠니? 대출까지 받아서 끌어모아도 한 2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5억짜리 괜찮은 집 하나 봐둔 게 있거든. 그거 계약하게 니들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3억 정도 보태거라. 아까 말했듯이 니들 그 3억 그냥 꽁돈 본 거잖아. 그러니까 없어도 손해는 아니지 않니? 가족끼리 좀 돕자. 여러분도 기가 막히시죠? 시모는 운 좋게 2배 가까이 집값이 올랐던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숙을 결혼시키자고 요구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우면서요. 저는 기가 차서 실소를 흘린 뒤 당연히 거절을 했죠. 싫어요. 능력이 안 되면 결혼을 못 하는 거지. 왜 아주버님 결혼시키자고 저희가 피해를 봐야 돼요? 자기 동생은 맨날 투명인간 취급하고 재수인 전 부를 때 재수 씨도 아닌 하고 부르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왜요? 저희요. 이 집 대출금 갚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운이 좋아서 오른 집값이라도 시세 차익은 꽁돈이 아니라 다 저희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양하겠습니다. 뭐야? 너 내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시엠이 가라면 그냥 할 것이지. 어디서 탐욕을 부리냐고? 어차피 네 돈도 아닌 돈이었잖아. 그럼 우리 아들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 가라는 말이야? 넌 가족애도 없어? 저는 어머님한테도 아주버님한테도 한 번도 가족으로서 애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제 돈 아끼는 게 왜 탐욕인가요? 어머님 것도 아닌 저희 돈을 욕심내는 어머님이 오히려 지금 욕심 부리고 계신 거 아니시고요? 그동안 제 남편은 군 식구 취급하고 다 아주버님만 퍼주셨으면 됐지. 왜 제 남편하고 제 재산까지 어머님 곡식 창고 취급하세요? 이 맹랑한 것 좀 보게. 4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 돈 내가 좀 가져다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나 아니었으면 커난 태어나지도 못했고 그럼 네 애들도 못 태어났어. 그럼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그 아파트를 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출 좀 받아달라는 건데 그걸 못 해줘? 대출은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있는 게 대출이에요. 그거나죠. 그리고 아무리 낳아준 은혜가 크다고 해도 그렇게 낳은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주는 건 부모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남편 가슴에 상처밖에 더 주셨어요? 이만큼 그래도 자식돌이 했으면 제 남편도 할 만큼 다 한 거죠. 솔직히 아버님 아니었으면 제 남편도 저도 진즉 어머님 안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동안 자꾸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려던 것도, 제 남편을 무시하던 것도 적당한 선에선 대충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서 잡음을 최대한 일으키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시모가 완전히 남편도 저도 물러봤구나 싶더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저런 요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젠 정말 시모가 질려버려 저도 굽히기 싫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완전히 약이 올랐는지 제게 으름장까지 났습니다. 네가 감히 날 그리고 내 아들을 무시해? 오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시집살이가 뭔지 앞으로 제대로 보여주마. 이것이 오냐 오냐 해줬더니만 시어머니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시애미 머리 꼭대기 앉으라고 그래?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대체? 앞으로 내가 너한테 지옥을 보여줄 줄 알아? 어머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귀청 떨어지겠네. 알겠어요, 알았어. 어머님이 이기셨어요. 뭐? 그럼 3억 준다는 거냐? 진즉 그럴 것이지. 꼭 너 같은 애들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듣더라. 전 더 이상 며느리 알길 자기 발 때만큼도 못하게 하던 심오한 가족이 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오와 언쟁을 벌이기보단 빨리 대화를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남들에게 해왔듯 이번에도 자기가 이긴 줄 아는 심오에게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아니요, 어머님. 그냥 저 이혼하려고요. 도저히 어머님 같은 분은 시어머니를 못 모시고 살겠거든요. 차라리 제가 이혼하면 이혼했지.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얼굴 마주치면서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시집살이 당할 일도 없겠죠? 뭐야? 저는요, 이렇게 며느리를 쥐잡듯이 잡고 목소리만 크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어머님이 너무 무식해서 도저히 이 집안 며느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 알아보세요. 무시? 너 진짜 돌았니? 아니요, 제정신인데요. 오히려 지금까지 어머님을 참고 살았던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여태 며느린 절 개똥만도 못하게 취급하셨는데 저 더 이상은 개똥 이하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그 쭉쭉빵빵한 며느리 들이시든지 말든지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고 전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꼭 며느리 잘 들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 이야! 전 두 번 다시 시모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그동안 속으로만 담아뒀던 말을 죄다 내뱉었어요. 그리곤 바로 시모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어른에게 너무 말이 심했나 싶기도 했지만 그동안 제가 당해온 것들, 무엇보다 제 남편에게 준 서름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잠시 뒤 저보다 1시간쯤 늦게 퇴근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시모에게 전화 왔었던 일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곤 저처럼 황당해하던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죠. 여보, 난 도저히 이대로 못 살겠어. 당신이 당신 집안이랑 인연을 끊든 아니면 나랑 이혼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그동안 당신 생각해서 시댁에 왕래하긴 했었지만 당신이 그래도 당신 어머니를 보고 살고 싶다면 그냥 여기서 내가 빠져줄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도 보고 살았던 거 다 알잖아. 나한텐 당신이랑 애들이 1순위야. 기다려봐.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은 자신도 더는 못 참겠다며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곤 저 들으라는 듯 스피커폰 모드로 전화내 시모에게 언성을 높였죠. 어머니, 집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형 결혼시키게 3억을 내놓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뭐야,
아이, 너까지 개념을 어디다 팔아먹었냐? 감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요? 어머니가 절 자식으로 생각을 하긴 하셨어요? 맨날 형만 싸고 돌았지. 전 자식 취급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불쌍해서 웬만하면 고지고대로 참고 살았는데 저도 저 알기를 우습게 하는 어머니를 더는 부모님이라고 생각 못 하겠네요. 그래서 뭐 네가 천륜이라도 끊겠다고? 애미가 그러라고 뒤에서 조종했지? 못된 기집애 같으니라고. 감히 지 시숙 챙기기 싫다고 천륜을 끊으려고 들어? 너 천벌 받기 전에 그만둬. 그리고 당장 걔랑 이혼해. 가족 사이 갈라놓은 못된 기집애라고 그 애가. 그리고 재산 분할 받아서 네 형 집 사는 데나 보태.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그 중요한 저와의 천륜을 함부로 먼저 짓뭉갠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세요. 가족 사이는 지금 어머니가 갈라놓고 계신다고요. 저한테는요,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절 자식 취급도 안 하는 어머니, 더는 제 부모로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제 아내랑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 얼굴 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어머닌 제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원망스러운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남편이 시모에게 모자지간의 연을 끊자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도 한참을 씩씩대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서럽게 눈물을 터뜨리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 저도 함께 흐느끼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 품에 안겨 흐느끼며 서럽게 말했죠. 이건 어머니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더 일찍 어머니 끊어내지 못한 게 어린 시절에 내게 너무 미안해서 우는 거야.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괜히 나 때문에 당신만 고생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나도 당신 마음 잘 알아. 그 서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당신한테 나도 있고 애들도 있잖아. 그런데 시모는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남편으로 인해 잔뜩 열이 받았는지 잠시 뒤 시모는 아예 저희 집으로 쫓아왔더라고요. 전 한 번은 치러야 할 일이다 싶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모는 제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절 한 대 칠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기까지 하면서요. 거나 제가 너 만나고부터 얘가 이상해졌어. 자꾸 나한테 대들고 기어오르고. 이 마녀 같은 기집애.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뭐야, 너 이거 안 놔? 저는 그런 시모의 팔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곤 당황한 시모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해줬죠. 정말 절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나마 제 남편 어머니고 어른이라서 제가 그동안엔 한 수 굽혀드렸던 거예요. 제가 어머님보다 덩치는 좀 작아도 나이가 몇 살이나 젊은데 게다가 운동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설마 어머님 한 분 힘으로 못 이길까 봐서요? 이게 감히 어른한테? 어른도 어른 같아 존중을 해드리는 거죠. 진짜 제가 이겨드려요? 저 이젠 그냥 막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여기서 치욕 한번 제대로 당해보실래요? 그래도 어른인데 제가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시모가 또 그렇게 막무가내로 절 누르려는 짓을 못할 것 같아 세게 나갔던 거죠. 남편도 제 뒤를 든든히 받치고 서서는 당장 나가라고 시모에게 경고를 했고요. 결국 시모는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다 저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뭐라고 험한 말을 해대던데 우린 그냥 두 귀를 틀어 막아버렸죠.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진 시모가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던 걸 뒤늦게 아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진 저희 집에 찾아와 사과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에미야. 미안하다 건아야. 내가 마누라 안 할 집에 잘못 들여선 자식들을 계속 고생시키는구나. 연 끊기로 한 거 잘했다. 앞으로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 나랑은 봐도 밖에서 보자꾸나.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이참에 이혼하시는 거 어떠세요?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눌려 사실 거예요? 됐다. 이렇게 나이 먹고서 이혼 안에 만회하는데 힘 빼고 싶지 않구나. 그래도 널 낳아서 나와 만나게 해준 사람이잖니. 그냥 내 선택에 대한 업보다 생각하고 그냥 감당하며 살련다. 하지만 너랑 애민 절대 그럴 필요 없다. 한편 비겁한 시숙은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한 통 보냈더군요. 나쁜 놈, 그깟 3억이 형제 사이 그렇게 아까웠냐? 형한테 3억이 아니라 3원 더 주기 아까워. 그리고 남자로서 인생 좀 창피하게 살지 마. 남편은 간결하게 이런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앞의 문장은 제 아이디어였고요. 뒤의 문장은 남편의 아이디어였죠. 그 뒤 결국 시숙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씀으론 집을 못 구해왔으니 결혼은 절대 못하겠다고 그 여자가 시숙을 뻥 차버렸다네요. 애초에 걔도 네 시숙을 돈으로만 봤던 게있지. 근데 아주버님 돈도 없으신데 그 여잔 대체 왜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하려고 한 거래요? 정훈이 걔가 그 여자를 꼬시고 싶어서 엄청 허세를 부렸다더라. 능력도 없는 것이 프라이브로 외제차 사서 끌고 다니고 당연히 집도 해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능력을 부풀려서 얘기를 했었대. 에휴, 한심한 녀석. 그 여자애나 정훈이 걔나 똑같은 애들이야.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모와 여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와만 따로 연락해 생신 선물도 챙겨드리고 식사 대접도 하며 지내고 있죠. 시숙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댁에 빌붙어서 살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엔 회사에서 무슨 사고를 친 건지 실직까지 해서 만만한 시모에게 그렇게 용돈을 요구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시모는 자기 자식에게 돈을 뜯기기만 하는 자신과 달리 저와 남편에게 한 번씩 용돈도 선물도 받고 있는 시아버지를 그렇게 질투한다고 합니다.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성한데 나도 이젠 참기 싫어서 한 번은 미친 척하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때려 부셨다. 물론 진짜 다치게 하는 의도는 없었고 나도 성질이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던 게야. 여태껏 네 시어머니가 날 그렇게 누르고 살았단 말이다. 이제 늙어서 둘 다 힘도 없는 처진데 내가 계속 그 여편네한테 짓눌려서 살 이유가 있어? 시아버지가 한번 크게 액션을 취하신 뒤로 시모는 전처럼은 시아버지께 함부로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엔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시모가 저희를 만나러 나왔던 시아버지의 뒤를 밟아 식사 현장에 나타났던 겁니다. 시모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의자에 앉더니 음식을 마구 집어먹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뻔뻔스럽게 말했죠. 그래, 내가 졌어. 부모 자식 사이 인연을 끊는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이렇게 먼저 사과하마. 내가 말이야, 요즘 네 형 일만 해도 골치가 아파서 너랑은 더 이상 기싸움 못하겠다. 네 형은 나한테 맨날 돈만 뜯어가려고 하는데 나 진짜 못 살겠어. 이놈이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지 원.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인데. 아유, 답답해. 시모는 눈치를 보니 아무렇지 않은 척 은근슬쩍 남편과의 관계를 되돌리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시모에게 남편은 싸늘하게 대답했죠.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뭐?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 관심 없습니다. 전 어머니랑 끊은 인연 다시 이어붙일 생각이 없어서요. 어머니 몫의 식사값 내실 생각 아니면 그만 드시고 가세요. 방해되니까요.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시모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식탁을 한번 뻥 차곤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시숙으로 인해 하루하루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과 전 앞으로도 시아버지만 계속 잘 챙겨드리며 살려고요. 부모도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니까요. 한편 남편은 친정 아빠에게 여전히 좋은 사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면 아빠 또한 여전히 버선발로 우릴 마중 나와주시곤 하죠. 남편은 제게 먼저 아빠를 서울로 모시자고도 얘기해 줬는데요.
하지만 저희 아빤 평생 살아온 어촌을 떠나고 싶지 않다며 그냥 자주 놀러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남편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던 양가 아버지들께만 효도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두 분껜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살아갈 생각이고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누군가의 자식이시겠죠? 부모님이 지금은 계시지 않는다고 한들 사람은 혼자선 태어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럼 여러분께서도 당연히 아실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커다란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이죠. 부모라는 자리는 그렇게 너무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달리 말하면 그 자리의 무게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사람은 부모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식의 인생을 불행하게만 만들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부모 취급도 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이 사연의 끝에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아이들에게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만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희 아이들만은 우리와 달리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으면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뿐 아니라 부디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며 전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